그날 미국은 한국인을 버렸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트럼프는 문을 닫았고 한국 인재들은 이유도 모른 채 배제당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떠났고 그 결과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침묵의 이동이 어떻게 거대한 기술 반전을 만들어냈을까요? 누가 먼저 흔들렸고 누가 조용히 판을 뒤집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그 끝에서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그날의 장면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모니터에 띄어진 한 줄의 공지가 제 손끝을 멈추게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A1B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발표였습니다. 문장을 읽어 내려갈수록 알 수 없는 불안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변화가 한국인 기술 인력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과 상사, 그리고 저와 오랜 프로젝트를 함께 해온 팀은 일상처럼 행동하고 있었지만 공기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메일함에는 새벽에 도착한 통보가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심사 조건 변경으로 인해 재비자 재신청이 추가 검토 대상이 되었다는 짧은 안내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도 별도의 설명도 없었고 단지 규정이 바뀌었으며 그 대상에 제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묵직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평소처럼 업무에 몰두하려 했지만 모니터의 글자들은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제 능력이나 성과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 제도 변화가 제 삶의 방향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며 버텨온 시간들, 입국심사대에서의 긴장된 순간들,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온 나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국인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불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통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계약이 유지될지, 비자가 승인될지, 이곳에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밝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빛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의 미래라고 믿어왔던 길이 한순간에 흔들리자 제가 딛고 서 있던 세계가 기울어지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중요한 업무를 맡아오며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고 확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책 하나가 그 모든 시간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노력들이 단 몇 줄의 제도 변경으로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참혹하게 다가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오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정말 한국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인지 아니면 필요하지만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싫은 것인지 분명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결정으로 문이 갑작스레 닫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 한편에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가 어디로 이어질지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명확했습니다. 그날의 발표는 단순한 행정 공지가 아니라 제 미래 전체를 흔들어 놓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A1B 정책 변화의 여파는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회사 내부 게시판에는 각국 기술자들이 남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 역시 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오가며 문의를 이어갔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규정이 변경되었고 심사가 강화되었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확정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누구도 정확한 원인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자 마음을 가다듬으려 집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변화가 제 진로 전체를 흔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한국의 부모님을 떠올리니 갑작스러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믿고 계실 텐데 현실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같은 팀에 있는 한국인 동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 차 한 잔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동료 역시 저와 비슷한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말은 아끼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불만을 말하거나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무겁게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라운지 공간에서 몇몇 엔지니어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언어는 달라도 분위기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확실해진 미래에 대한 우려가 그들의 목소리에도 배어 있었습니다.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키보드 소리, 에어컨 바람 소리까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모두가 말은 아끼고 있었지만 내부는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 책상 위에 놓인 사원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보내온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던 날들, 동료들과 밤새 프로젝트를 붙잡고 해결책을 찾던 순간들, 팀 리더가 제 이름을 부르며 수고했다고 말하던 장면들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단단히 쌓여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토대는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회사 내부에서 비공식적으로 공유된 통계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주간 비자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한국 엔지니어가 크게 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제게 닥친 상황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구조적 변화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오자 사무실 한편에서 누군가 길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국에서 온 후배가 책상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게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크게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바깥에서는 차량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그 소리조차 마치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단 하루 만에 달라진 듯 했습니다. 우리가 기여해왔던 만큼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어온 시간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선택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아직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무대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날의 정적은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불안과 상실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미래의 그림자까지. 이 모든 것이 서서히 제 안에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조용한 충격은 오히려 다음 변화를 향한 첫 번째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비자 문제로 마음이 복잡하던 어느 날, 한 한국인 엔지니어가 회사를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미국 취업 비자를 다시 준비하기보다 한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묵직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이탈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것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동료가 회사를 정리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역시 재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뒤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마치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감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이 땅에서의 미래가 제도 하나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조용히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탈이 이어질수록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계속 버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확실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셔도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회사 앞 공원을 걸을 때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메일을 확인하던 한국인 후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에 남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느껴진다고. 그 말은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제 마음에는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던 생각을 누군가가 정확히 대신 말해준 듯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분위기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팀 내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하나둘씩 진로를 재정리하기 시작했고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복도에서 오가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고민이 읽혔습니다. 누구도 떠난다고 단정짓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아는 흐름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내부 시스템에서 최근 퇴사자 명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퍼밀리어한 한국인 이름들이 몇 개 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결정이 흔들리며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용한 움직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새로운 기술, 다양한 문화, 그리고 도전하는 즐거움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한순간에 불안으로 덮여버린다면 과연 이곳에서의 미래를 계속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도 함께 커지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사무실에 불이 꺼져 있을 때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조용히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떠날 가능성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쌓아온 경력,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펼쳐질 새로운 기회, 유럽이나 아시아로의 전환 가능성까지. 마치 머릿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문장이 서서히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그 문장을 적은 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그 생각은 이전보다 훨씬 분명해진 상태로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탈출이라는 말은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의 흐름은 그 단어를 조용히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직 플랫폼에 접속하는 횟수가 늘었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프로젝트 공고가 눈에 유난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뉴스도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귓가에서 속삭이듯 새로운 가능성이 제게 계속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제도 변화가 만들어낸 거대한 흐름이라는 사실을, 미국이라는 무대에서 밀려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생긴 것이라는 진실을.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조금씩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할 만큼의 해방감도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시작된 이 대탈출은 어느새 제 안에서도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챕터에서 더 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감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대탈출의 기류가 조용히 회사 안을 스쳐갈 무렵 저는 어느 순간 제 메일함에서 낯익은 로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기업의 글로벌 인재 영입팀에서 보낸 연락이었습니다. 단순한 홍보 메일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내용은 예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해외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 깊은 곳이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닫혀 있다고만 생각했던 또 다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같은 팀의 선배도 비슷한 메일을 받았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선배는 미국에서 10년 넘게 기술 개발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한국 복귀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던 변화는 개인의 흔들림이 아니라 세계 기술 생태계 전체가 바뀌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특히 어느 밤 혼자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있던 날이 기억납니다. 창밖에 도시 불빛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에서 열리는 기술 컨퍼런스 관련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귀환한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신이 맡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설명하는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그들이 먼저 되찾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후 한국 기업의 제안은 한두 건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AI 센터에서의 역할, 최적화 엔진 개발팀의 리더십 포지션, 신기술 연구소에서의 협업 제의까지. 그동안 제가 미국에서 쌓아온 시간과 경험을 존중해주는 제안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불확실성만 커져가던 현실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길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무게를 고민하던 제 마음속에서 그 문들은 하나둘씩 환하게 열리는 듯 했습니다. 여러 제안을 검토하던 어느 새벽, 저는 문득 제 손이 제안서 위에서 멈춰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라는 단어가 제 앞길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제 미래를 더 선명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장면이 오갔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사람들, 함께 일할 연구자들, 그리고 제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미래의 모습까지. 그 상상은 불안이 아니라 묘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밖에서 우연히 한국인 동료 2명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서 익숙한 고민이 들려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둘 다 한국 기업으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미국만을 유일한 선택지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눈을 감았을 때 제 마음은 조용히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내민 문은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제 능력을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겠다는 초대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미국의 불안정한 현실보다 훨씬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대탈출이라는 흐름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향하는 집단적 이동이라는 사실을. 미국에서 닫힌 문이 한국에서는 오히려 크게 열리고 있었고 그 열린 문은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잊고 지냈던 자존심을 다시 깨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한국은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도 조용히 하나의 방향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흐름이 어떻게 거대한 기술 반전으로 이어졌는지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제안이 이어지던 시기, 미국 회사 내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정 지연으로 보였지만 점점 그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울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맡고 있던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는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회의가 반복되고 해결책을 찾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이 사라진 자리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서로의 표정에서도 묘한 불안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한 회의에서 팀 리더가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는 자료를 넘기다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요한 인력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예상보다 많이 빠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이 문제는 단순한 인력 교체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실리콘밸리의 몇몇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고급 기술 인력이 빠져나간 이유 중 하나로 강화된 비자 정책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정책 변화가 가져올 리스크를 이미 지적한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그 경고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여파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는 사람은 저와 같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마주친 미국인 동료도 조용히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최근 들어 팀 전체의 작업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고, 특정 분야는 아예 담당자가 사라져 프로젝트가 멈춰 설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걱정이 동시에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동안 이곳은 세계 최고의 기술 회사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생각했고 언제나 인재가 넘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모두 이곳에 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정책 하나가 인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어느 저녁 팀 전체가 참여한 원격 회의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미국인 매니저가 최근 인력 손실로 인해 프로젝트 일정이 대폭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려 했지만 눈을 통해 감춰진 당황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특히 한국 출신 엔지니어들의 이탈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회의방 안은 짧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미국 내부에서도 변화의 무게를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움직임이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기술 생태계 자체를 흔드는 파급력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던 불안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회사, 더 나아가 미국 기술 산업 전반에 퍼지는 불안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책상에 앉아 코드를 검토하던 어느 늦은 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더는 절대적인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역풍이 지금 제 주변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정책의 성공이라고 말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은 인재를 잃었고 그 공백은 생각보다 깊고 넓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풍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은 한국을 향해 불기 시작했고 그 다음 챕터에서 저는 그 변화의 중심이 어떻게 한국 기술의 폭발적 성장으로 이어졌는지 몸소 체감하게 됩니다. 한국의 기술 성장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커져가던 어느 시점 미국 회사 내부에서는 또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들려오는 소식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울림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빠져나간 인재를 메우기 위해 회사가 다급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팀 리더가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한동안 말을 고르며 손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자 심사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으며 일부 인력의 경우 회사가 직접 나서서 지원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그 말 속에는 다급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선택적이었던 지원이 이제는 회사의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변화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제 상황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핵심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제 역할을 잃으면 팀 전체의 일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말을 듣는 동안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제가 필요해서 붙잡으려는 건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을 어떻게든 메우기 위한 조치인지 그 경계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인사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특정 국가 출신 엔지니어들, 특히 한국 출신 전문가들의 비자 절차를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태도였습니다.
마치 떠나는 사람들을 뒤늦게 붙잡으려는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변화는 회사 내부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외신 기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계속 언급되었습니다. 미국 내 여러 연구소에서 인력 부족으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으며 다시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기사들을 읽으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정책 하나로 닫힌 문이 결국 필요에 의해 다시 열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 것이라고. 기억에 남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한 글로벌 기업의 기술 세미나에서 미국인 발표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엔지니어들의 기술적 기여를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짧은 박수를 보냈지만 그 박수 속에는 남겨진 사람들의 불안과 떠나간 사람들을 다시 필요로 하는 현실이 묵직하게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한국 엔지니어들과의 면담이 늘어났고 팀 리더들은 우리에게 더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는 너무 늦게 찾아온 느낌이었습니다. 불확실한 시간을 견디는 동안 마음속에 자리 잡은 회의와 피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느 날 한국으로 떠난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삶과 연구 환경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속도, 팀워크, 지원 체계 모두가 새롭게 정돈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깊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붙잡히는 것과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초대받는 것의 차이를 깨닫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손을 내민다고 해서 제 마음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변화는 이미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 방향은 미국이 아닌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팀 리더가 다시 저를 불러 비자 지원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빠르게 안정적인 비자 발급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경청했지만 마음 안쪽에서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 내미는 손과 세기를 제시하며 건네는 손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느 쪽이 더 제 미래를 향하고 있는지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손을 내민 것은 늦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결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미국이 손을 내밀던 그 시기, 저는 조용히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상에 앉아 프로젝트 문서를 정리하면서도 제 손끝은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림 없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동료들의 소식은 꾸준히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이미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흔들리던 얼굴들은 사라지고 대신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책임감과 기대를 품고 나아가는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제 마음을 여러 번 건드렸습니다. 저 역시 처음으로 진지하게 제 미래를 상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새로운 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그리고 제가 그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수많은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이전에는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가능성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제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저녁 회사 건물에서 나와 주차장까지 걸어가던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밑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의 질문과 겹쳐 들렸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의 마지막 계절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놀랍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직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가방을 내려놓고 불을 켠 뒤 저는 오랜만에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씩 제 마음속 결론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서 얻는 안정과 떠나서 얻는 성장, 미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기회, 저를 붙잡는 손과 저를 초대하는 손. 두세 개의 차이가 마치 평행하게 놓인 두 길처럼 조용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흐르는 도심의 불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불빛이 더 이상 제 미래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흐름이 뚜렷하게 모양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이라는 거대한 무대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 선택으로 미래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 기업으로부터 최종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문서를 열었을 때 제 눈은 자연스럽게 중요한 문장 위에 머물렀습니다. 저의 역할을 명확히 인정하고 미래의 방향성까지 함께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동안 제 안에서 긴 시간 흔들리던 갈등이 마침내 하나의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가야 할 길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라 답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하는 길에서 마음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결정이 주는 부담보다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주는 자유가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두려움과 함께 찾아오지만 때로는 그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가장 선명한 길이 드러납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닫은 문은 제 능력을 부정하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열어준 새로운 문을 보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조용히 그러나 확고한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더 이상 불안한 곳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를 필요로 하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무대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문이 닫혀야만 다른 문이 보입니다. 그 닫힌 문 앞에서 저는 오랫동안 머뭇거렸지만 이제는 그 너머의 세계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저 역시 제 위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제 미래를 만들 것이고 그 미래는 이제 한국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문을 닫은 건 그들이었지만 미래를 선택한 건 저였습니다. 배제는 상처가 될 수 있었지만 저는 그 상처를 힘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저를 초대했고 저는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뒤를 보지 않습니다. 미래는 한국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